네, 안녕하세요. 최동석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미친놈들의 세상에서 이재명, 김민석, 박선원 의원들의 그 활약을 칭찬하면서 이들은 도대체 어떤 역할을 어떻게 했나 하는 걸 잠시 살펴보고 요새 아주 굉장히 피곤한 거는 이게 뭐 시시각각으로 나오는 뉴스들을 따라가기만 해도 아주 힘든 시간이 되었습니다. 나라가 이렇게 되리라는 것은 예상하지 못했죠. 누구도. 그런데 이재명, 김민석, 박선원 이런 총명한 의원들은 이미 준비를 다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기에 이렇게 종식시킬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하늘이 도운 거죠. 이 무지막지한 아이들과 정치판에서 이 수싸움을 하면서 해야 되니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닌데 그래도 이런 탁월한 정치인들을 우리가 뽑아서 일을 시키고 있는 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들죠. 그래서 오늘 이 카메라가 1시간으로 세팅돼서 1시간 조금 넘는 것까지는 용인되는데 그렇게 되면 또 끊어지고 막 그러는 것 같으니까 한번 오늘도 해보겠습니다. 자, 이재명, 김민석, 박선원 그 밖에 돌아가는 세상이 급변하고 있는데 우리는 뭘 어떻게 세상을 이해해야 되는지 그걸 같이 얘기해 보겠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인사조직론 차원에서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정치평론 하는 사람도 아니고 인사평론을 하는 사람으로서 사람이 조직에 모여서 어떤 행동을 어떻게 하나, 왜 그렇게 하나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비상계엄 경과가 있죠. 그러니까 12월 3일 날 10시 23분에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포고령 1호가 11시 25분에 공포됩니다. 11시 40분에 국회 상공에 헬기가 등장하고 그다음에 날이 밝아서 그 다음 날로 넘어가서 12월 4일 새벽 1시에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됩니다. 그리고 1시 15분에 계엄군이 국회에서 철수를 시작하게 됐고 4시 27분에서야 6시간 후죠. 윤 대통령 계엄 선포를 해제합니다. 한국의 위치가 뭐냐? 이거를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한 자와 그 관련자들은 한국의 문명이 이 세계사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우리 문명사의 관점에서 어디쯤 위치하는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보면서 얘네들이 이 윤석열과 그 관련자들 전혀 우리가 지금 어느 쯤에 와 있는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지. 그러니까 계엄이라는 엉뚱당뚱한 방식으로 지금 자신이 닥친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한국은 지금 아시아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로 부상했습니다. 내가 살던 시골 6.25 사변 이후에 내가 55년생이니까 6.25 거의 직후죠. 아주 폐허 속에서 시골이니까 내가 다니는 당시 국민학교는 3학급짜리였어요. 1, 2학년이 한 교실에서 선생님한테 배우고 3, 4학년이 배웁니다. 내가 4학년까지 마치고 춘천으로 이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4학년이니까 한 10살 됐겠죠. 그때 춘천으로 이사를 해서 이제 5학년에 입학을 했죠. 한 학급에 시골에는 한 학급에 뭐 한 20, 30명 있었나 그때?
지금은 폐교가 됐습니다. 당연히. 그런데 춘천에 와서 들어가니까 6, 70명이 됩니다. 한 반에. 그때는 중학교 갈 때도 다 시험 붙여서 가야 되니까 우리 반에서 그때 몇 명이 춘천 중학교에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춘천 중학교에 들어갔어요. 한 학급에 몇 명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중학교 가서 이제 거의 놀았죠. 늘 얘기했지만 나는 교회에 가서 살다시피 한 사람이라 뭐 공부나 이런 거에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이제 춘천 중학교 들어가면 춘천 고등학교를 거의 공짜로 그냥 프리패스로 올라가니까 뭐 프리패스는 아니지만 그것도 다시 시험 봐야 되지만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너무 가난했던 거죠. 아시아에서 최빈국이었어요. 최빈국이 어떤 상태인지 아시겠죠? 밥 세 끼를 먹을 수가 없는 그런 거였어요. 초등학교 들어갔는데 시골에서 그때는 미국에서 보내준 원조 물자로 이렇게 학생들이 학교에 오면 곽 우유로 돼 있는 그거 먹고 옥수수죽 같은 거를 점심에 먹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아시아에서 가장 부강한 국가로 부상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누리라고 꿈에도 생각을 못했죠. 그때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이렇게 누리라고. 그러니까 내가 태어난 지 70년 만에 이 아시아의 모든 국가를 다 제치고 5천만 인구가 가장 부강한 나라로 부상했다는 겁니다. 내가 90년대에 귀국해서 한국은행에 복귀한 다음에 일본 출장 갈 일이 있어서 출장을 갔다가 일본이 너무 잘 사는 거예요. 모든 제품들도 아주 끝내주고 퀄리티 좋고. 그때 사녀 전기 면도기를 그때 사왔다고. 지금도 쓰고 있어요. 근데 이 소니 카메라는 2년 쓰니까 망가져. 우리가 일본을 이미 상당 부분에서 제치고 있어요. 특히 IT 분야에서. 일본은 한국을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IT 분야에서. IT 분야는 21세기의 가장 중요한 산업 영역이고 모든 것을 디지털화하고 있어요. 그런데 IT가 발달했기 때문에 디지털화하는데 어려움이 하나도 없어요. 기득권자들이 정보를 내놓지 않는 것이 문제일 뿐 디지털화하는 데는 우리 기술자들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기득권자들이 문제인 거예요. 지금 데이터의 싸움이에요. 일본은 거기서 우리보다 훨씬 뒤처져 있습니다. 이렇게 만든 사람이 누구냐? 김대중 정부에서 1998년 내가 기억합니다. 1998년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자 2003년까지죠. 2003년까지 이 IT 인프라를 쫙 깔았습니다. 그러니까 IT로 모든 것이 할 수 있도록 기본 시설을 인프라를 다 깔았죠. 그걸 딛고 우리가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된 겁니다. 일본을 넘어섰어요. 아직 우리가 일본을 완전히 제치진 못했지만 상당 부분 넘어섰고 실질적으로 1인당 GDP도 넘어섰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게 뭐냐? 이걸 생각해야 돼요. 정치인들이. 우리가 극복해야 할 과제는 뭐냐? 이걸 생각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생각하지 못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해?
미친놈이죠. 아시아에서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는 조그만 도시 국가들이에요. 싱가포르 같은. 그럼 나라라고 볼 수도 없어요, 사실. 지금 유럽에 갖다 놓으면 우리가 프랑스, 독일을 따라가지 못하지만 아직은 프랑스와 비견할 수 있어요. 이탈리아도 우리가 넘어섰고요. 스페인보다 인구도 많고 우리가 GDP도 높습니다. 스페인보다는. 영국, 독일 이런 수준이에요. 그 스위스는 아주 작은 나라니까. 영국, 독일이 아직은 우리보다 높습니다. 우리가 프랑스보다 조금 못 미칠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부강한 나라예요. 그런데 이런 나라에서 계엄령을 내렸다? 미친놈이죠. 미쳐도 단단히 미친놈입니다. 절대로 용서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 윤석열이 어제 담화를 냈죠. 내가 그거를 다운받아서 쭉 보고 나서 끝까지 싸우겠다는 거죠. 국민과 싸우겠다는 거예요. 탄핵하든 수사를 하든 끝까지 싸우겠다는 거죠. 이 느닷없는 윤석열 담화가 발표되었는데 윤석열은 영혼이 없는 좀비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좀비란 뭐냐? 상상의 동물이죠. 인간 세계를 좀쓸게 하면서 파괴하는 상상의 괴물입니다. 이런 괴물이 나타나서 나라를 망치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과 김건희의 말, 행동, 의사결정에 그동안에 해왔던 특성을 바라보면 이 사람들이 이런 짓을 저지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진작에 캐치했었어야죠. 캐치하지 못하니까 이 왕자 쓰고 나온 놈을 찍어준 거예요. 내가 계속 얘기하지만 친일적 광기, 주술적 광기, 아첨의 광기에 쩔어 있는 놈이에요. 무능한 사람은 자기 과시욕이 있어요. 자기 과시욕이 있습니다. 타인 지배욕이 있어요. 그래서 명령하죠. 이제 명령이 안 먹히는 시대가 됐다는 것을 아직도 모르고 명령하고 있어요. 사고력이 부족하죠. 생각하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감 능력도 도덕 감정도 결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광기에 쩔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성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과시합니다. 그리고 타인을 지배하고 싶어 하고 그런데 생각은 별로 없어요. 무능하죠. 무능한 놈이 과시하려니까 맨날 딱 이렇게 다리 벌리고 앉아서 큰 체를 하는 거죠. 과시욕이니까. 뭐 과시할 게 없는 거야. 타인을 지배하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고 명령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 조지호 경찰청장이 무슨 그거 누구를 어떻게 하라 하는 무슨 스토킹 하는 것처럼 뭐 한 시간에 몇 번씩 전화를 해가지고 골치 아팠다고 그러잖아. 조지호 경찰청장이 수사받으면서. 아니 무슨 스토킹 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 어떻게 하라 지시하는 거죠. 그 타인 지배욕이거든요. 일종의. 무능한 사람은 놀랍게도 무능한 사람과 함께 일해요. 여기에 12.3 내란 사태의 주역과 조역들을 보면 한결같이 무능한 인간들이에요. 유능한 사람은 무능한 사람과 일을 못합니다. 우라통 터져서. 이 무능한 사람들의 독특한 특성은 주둥아리로 뭘 해요. 계속. 결과를 내지 못합니다. 유유상종하죠.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을 때 막다른 골목에 부딪혔을 때 거짓말로 온갖 거짓말로
그것을 모면하거나 아주 더 이상 모면할 수가 없을 때 매우 위험한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계엄령을 선포한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반성적 성찰이 없기 때문이죠. 이런 사람은 비참한 종말에 대한 상상력조차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가면 결국 자기 스스로 비참한 종말이 오리라는 것을 상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같이 얘기해 보면 알아요. 무슨 결과는 없는데 계속 뭔가를 쥐떠들어요. 1시간에 59분 동안 떠든다는 거 아니야. 근데 내용은 하나도 없는 거야. 뭘 하자는 건지도 없어. 독특한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